양자 컴퓨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방법론은 수십 개이지만 이 방법론들 중에 살아남는 건 결국 몇 개일 뿐일 겁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에는 4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은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알파벳은 2019년 53개의 큐비트를 갖춘 평균 99% 이상의 정확도로 연산할 수 있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IBM도 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죠. 초전도는 금속 등을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하면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 금속에는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을 없애면 전자의 양자 성질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 양자를 양자 컴퓨터에 쓰자는 게 초전도 회로 방식입니다. 초전도 회로 방식의 장점은 오류 비율이 1% 이하로 낮다는 것과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큐비트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커다란 냉동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죠. 초전도 회로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 이온 방식이 더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두 방식이 양자 컴퓨터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온은 양전 하나, 음전 하를 띠는 원자를 말합니다. 이온 방식 양자 컴퓨터는 이온 하나하나를 큐비트로 사용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원자나 분자가 없는 진공 용기를 만들고 그 안에 사용하고 싶은 이온만 담습니다. 그리고 진공 용기 안에 금속 전극을 배치해 적절한 전기력을 가합니다. 이온을 잡는다고 해서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이온 방식 양자 컴퓨터의 장점은 매우 정확하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전도 회로의 큐비트는 사람이 만든 거라 제조 오차가 있는 반면 이온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제조 오차가 없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이온 방식의 한계는 한 개의 진공 용기 안에 가둘 수 있는 이온이 수십 개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양자 컴퓨터로 연계해서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죠. CPU에는 수십억 대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반도체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쓰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는 매우 미세한 부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됐고 이런 기술을 양자 컴퓨터에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 회로 방식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때문에 많은 큐비트를 높은 밀도로 집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받고 있죠. 아직 초전도 회로나 이온 방식만큼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그 포텐셜은 압도적입니다. 인텔은 이 잠재력을 보고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한 곳에 전자를 가두고 큐비트로 사용하는 방식이 최근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에 양자를 더한 거죠. 단점으로는 아직 오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여전히 냉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자는 빛의 양자입니다. 이 역시 양자이니 양자 컴퓨터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빛은 대기 중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직진합니다. 광자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자는 냉각기나 진공 용기 없이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광 방식은 양자 컴퓨터 초기 개발 단계 실험에서 주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자와 광자는 공중에서 부딪혀도 서로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정도로 개인 플레이 성향이 강합니다. 즉 연산에서 매우 중요한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광 방식은 실온과 공기 중에서 고속 연산이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연산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며 오류 비율이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방식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맞는 키는 없다는 겁니다. 주요한 장점이 있으면 이를 꽤 트레이드 오프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밀도로 집적이 가능한 반도체 방식과 일상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광 방식은 그 잠재력이 초전도 회로 방식과 이온 방식을 압도합니다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주류 흐름을 내어주고 있죠. 물론 초전도 회로 방식과 이온 방식도 각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안정도와 정확도가 반비례하며 한쪽을 잡으면 다른 한쪽과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각 방식의 대표 주자들은 경쟁보다는 상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경쟁을 통해 예리해지며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은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갈라파고스 플레이어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오랜 과학계의 불문율에 따라서 말이죠.